반갑습니다. 임채문 세무사입니다. 이 시간 이제 저가 거래나 고가 거래에 따른 증여세 과세 방법을 과세당국에서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은 상정법 35조 규정이 나오는 건데요. 어쩔 때는 그러면 뭐 저가 거래다, 고가 거래다 이렇게 해서 과세를 댈 때, 과세당국에서 할 때 뭐 그 특수관계인 간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아닐 때 그 과세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가 양수, 고가 양도에 따른 이 규정이요. 이 부분 뭐 저가 양수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 좋겠지요. 싸게 사니까. 그리고 고가 양도다 그러면 시세보다도 높은 가격을 주고 산다는 거,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럼 이런 경우에는 주로 고가 양도 누가 누구에게 하겠어요?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특수관계가 있으니까 저가 거래나 고가 거래를 하려고 하겠죠. 그리고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면 증여세가 뭐 과세된다는 거.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장에서 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, 이제 그 양도 계약을 체결을 해서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뭐 저가로 파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시세보다도 시가보다도 낮은 대가를 받고 파는 거예요. 일반적으로 보면 양도자가 이때는 이제 뭐 부친이 되거나 아니면 뭐 모친이 되거나 부모가 자녀들한테 뭐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뭐 팔기도 하겠죠. 그렇지만 정상적인 가격보다도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. 그럼 싸게 팔 때 어느 정도 싸게 팔아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그 구체적인 뭐 법정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부분 다음 차트에 나오니까 살펴보도록 하고요. 이런 것들은 주로 저가다, 고가다. 그럼 여기서 시가가 뭐냐? 시가는 뭐 상정법 60조에 나와 있는 그 정의대로 불특정 다수인 간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가운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. 이게 뭔 가격이에요? 이런 가격이. 뭐 이론적인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죠.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이 뭐 이렇게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통상 성립된다. 이것은 뭐 상장 주식 거래밖에 없잖아요. 상장 주식을 의미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장 주식 말고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죠. 그런 것들은 그럼 시가를 어떻게 하는가? 그것은 뭐 당해재산의 매매가액, 공매가액 아니면 뭐 그 수용 보상가액 뭐 이런 것들이 당해재산 가액이 있으면 그걸로 하고, 그 시가가 당해재산 가액이 없다 그러면 뭐 유사재산 아파트다 그러면 같은 평형이든지 아니면 기준시가라든지 같은 단지 안에 있다든지 그런 그 유사 사례가액에 매매 사례가액이 있다. 그걸 시가로 볼 수도 있고, 유사 사례가액에 매매, 감정가액, 공매, 경매, 수용가격도 시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고가 양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가 양도는 양도자가 돈을 시가보다도 더 많이 받는 것이죠. 이것은 주로 이제 뭐 이 경우하고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부모는 재력이 있고 자녀가 재력이 없다. 이렇게 이제 뭐 가정을 해본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 재산을 좀 비싸게 사주는 것이죠. 그럼 비싸게 살 때 어디까지 비싸게 뭐 사야 이렇게 증여세 과세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가 양수,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. 여기서 저가 양수를 만약에 저가 뭐 거래를 했을 때 그 수중자, 그러니까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양수자가 되겠죠.
싸게 사니까 싸게 산 것만큼 이익을 보잖아요. 그 이익을 본 것만큼 증여세를 과세를 하는데, 그러면 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? 어떤 범위 내에 들어와야 증여세가 과세되느냐? 그것은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30% 이상 되거나 차액이 3억 원 이상일 때,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이상만 해당된다고 해도 증여세 과세가 되는 거예요. 그럼 증여세 가액은 시가와 대가를 빼고 시가의 30%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9억짜리를 만약에 이 5억에 거래를 했다, 부모하고.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4억 정도 이득을 받네요. 그럼 4억을 다 증여세 과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 시가의 30%하고 3억 원 중 증여세를 빼준다고 그랬잖아요. 그럼 빼주면 9억의 30%는 2억 7천이죠. 그리고 3억 원 중 적은 금액, 3억 원하고 2억 7천하고 비교를 하면 2억 7천이 적죠. 그럼 4억 원의 그 저가 양수 이익이 발생했지만 여기서 2억 7천 빼주면 1억 3천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를 하겠다.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계 좀비속 간에 저가 양수도 거래를 하게 되면 이 빼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증여세, 철세 효과가 있죠. 만약에 현금을 뭐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당연히 차이 나는 거 전부 다 증여세 과세가 되지만 이렇게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서는 30%하고 3억 원 중 뭐 적은 것을 빼주니까 유리할 수가 있다. 증여세 입장에서 뭐 유리할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고가 양도를 보겠습니다. 특수 관계자간 뭐 고가 양도에 있어서는 고가 양도도 마찬가지입니다. 마찬가지로 이때는 이제 시가보다 대가를 많이 주겠죠. 이럴 때는 이제 자녀가 양도자의 뭐 자가 부모한테 양도를 할 때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요. 그러면 이제 대가와 시가 차액에 뭐 시가의 30%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생길 때 그 증여세를 과세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대가와 시가, 대가에서 시가를 뺀 다음에 시가의 30%나 뭐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뭐 빼고 증여세 과세를 한다.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. 이제 특수관계인, 이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특수관계인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이것도 특수관계인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 길어지는데 일단 부부간의 특수관계인이지요. 그 다음에 그 육촌 이내의 혈족, 사촌 이내의 인척, 뭐 양자, 뭐 다 이렇게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되죠. 그리고 법인과 뭐 임직원,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되죠. 뭐 특수관계인 뭐 그 정도 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특수관계인이 없는 자간 뭐 양도양수 거래를 했을 때 그때는 그러면 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?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이렇게 저가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고가 거래를 할 수가 있죠. 마찬가지로 그 이익을 받는 자는 저가 거래에서는 양수자고 고가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자가 되겠죠. 과세 요건은 약간 특수관계인하고 차이가 있죠. 여기는 시가의 30% 이상 차이가 나야 됩니다.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30% 이상 차이가 나야지 30% 이상 차이가 안 나면 과세 요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. 물론 고가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대가에서 시가를 빼서 차액이 시가의 30% 이상 차이가 날 때 증여세를 과세한다. 그러면 주계재산 가액을 계산할 때는 여기서는 특수관계인과 다르게 여기서는 무조건
시가와 대가, 저가 거래에서는 시가와 대가 3억 원. 무조건 3억 원을 빼주게 돼 있어요. 증여가액을 계산할 때. 여기도 고가 거래에서도 대가와 시가 중에서 차익의 그 3억 원을 빼준다. 여기서 그러면 특수 관계인 간 거래에서 그러면 저가다 고가다 할 때 증여세만 뭐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러면 특수 관계인 간 저가로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를 했더라도 부모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그 시가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받는다. 이 부분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. 우리 저가 양도, 고가 양도에 대해서 우리 과세 부분 어떻게 과세되는지 규정을 요약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 잘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